네, 준비되셨죠? 자, 159페이지 펴주시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증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증빙은 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다 바뀌어서 보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앞 시간에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증빙을 한번 보시면은, 초대장. 네. 이런 초대장은 증빙이 이렇게 뭐 카톡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5년간 잘 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경조사 관련된 거니까 경조사 관련된 거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 요즘은 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 문자 SNS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 SNS로 보내는데 그걸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쇄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관하려면은 SNS 온 것을 캡처한 것을 이미지 파일로 해서 인쇄해가지고 이거 보관하듯이 그냥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2월 11일 날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래처 영업부장의 애기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회사 돈으로 10만 원을 가서 봉투하고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금 10만 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나오겠고요. 거래처 영업부장의 돌잔치 행사에 주었다. 그러면 여기는 비용 중에 무엇이 적당하겠어요? 예, 그렇죠. 접대비가 적당하죠. 접대비로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전표를 쓰면 되는데요. 분계를 쓰자면은 현금은 대변이죠. 예, 현금이 대변 10만 원이고요. 차변은 접대비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 후 결합관계 이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은 다음 거부터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차변의 접대비는 비용 발생, 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거래 후 판료수에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이제 2월로 바뀌었어요. 자, 위에 있는 날짜를요, 월은 2월로 고치고요.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2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고쳐져요. 날짜는 직접 입력하세요. 11일, 11일. 자, 출금 전표로 해야 되겠네요. 9분의 1번 하면 출금. 자, 출금인 경우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코드에 입력하는 거죠. 접대 800번대 쓰시라 그랬으니까 813번으로 꼭 해야 됩니다. 자, 거래처는 이 멋쟁이라는 거래처 영업부장이거든요. 네, 거래처 코드로 넣을 것까지는 없지만 아까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코드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요. 코드 생략하고 그냥 멋쟁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 코드로 넣어놔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적요를 보면은 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10번. 10번이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이에요. 10번이.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오는 건 금액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10만 원, 1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네, 밑에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813번, 대변에 현금. 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증빙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 같은 거 보내고 나면 우체국 영수증이 나옵니다. 음, 우체국 영수증.
만약에 우체국 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네, 전자로 다 보관이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이거 현금 영수증이네요. 현금 영수증. 예, 현금 영수증. 예, 현금 영수증을 대체해서 이게 발행이 됐다. 예, 그러면 뭐 예, 현금 영수증이라면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래처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등기우편 영수증 이것도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이에요.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이죠. 네, 대변의 현금이 4,00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서류를 발생할 때 등기우편 요금 이거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자,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판매 관리비에 적당한 계정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맞아요.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4,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 후 결합 관계 얘기해 보실까요? 네, 거래 후 결합 관계를 고하영님. 네, 거래 후 결합 관계 어떻게 되죠? 비용 발생.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은요? 자산 감소 맞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고치셔야죠. 2월 15일이에요. 15일로 고쳐주시고 15일로. 왜 날짜가 입력이 안 돼? 2월 15일. 출금. 통신 800번대 814번 엔터 하시고 자 거래처는 우체국 없겠죠 코드에 여기다 우체국이라고 써주시고요 적요는 이제 밑에서 현금 적요 중에 보시면 우편료 지급이라는 적요가 있네요 2번 쓰면 적당하겠죠 네 금액에다가 4,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엔터 답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잘 됐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취득세가 나왔어요. 이 취득세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취득세 하면은 빠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용이 아니다. 네, 비용이 아니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자, 여러분들 우리 자산을 배울 때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예. 그거 기억나시죠?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예,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관세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취득 원가예요. 취득세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취득 원가예요. 설치비가 들어갔어요. 설치비도 취득 원가. 자, 이 취득세는 보나마나 자산을 취득했을 거예요. 자, 타이틀이 뭐예요? 토지 취득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맞다.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는데 이거를 취득세니까 판매관리비의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공요금을 처리하는 개념과목 이게 딱 맞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취득세는 절대로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예, 취득세는 언제나 자산이다. 이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취득했는가 보시면 알아요. 토지를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줘라. 이거.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분계를 누가 한번 써볼까요? 권원숙님, 분계 한번 써보실래요? 차변. 그렇죠. 토지가 얼마죠? 토지 금액이? 245만 원. 예, 예, 대변의 현금이 245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분계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후 결합 관계는 김민지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김민지님. 거래후 결합 관계. 차변. 자산 증가죠? 토지가 자산이잖아요.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 대변은요? 자산 감소. 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동일한 금액이. 그래서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유형 자산인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현금인 유동 자산은 감소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로 우리 회사의 유동성은 조금 떨어졌어요. 자산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은 유동성은 좀 떨어졌다. 왜냐하면 유동 자산이 비유동 자산으로 바뀌었거든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부한 거기 수납인이 2월 20일로 찍혀 있죠. 그래서 20일로 바꿔주세요. 현금으로 지출했죠. 1번 현금, 출금으로 해주시고 토지로 차변 개정 과목을 토지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코드는 없을 테니까 용산구청에다 납부했거든요. 여기다가 용산구청이라고 타자하시면 적용 2번에 만들어져 있네요. 토지취득세 현금 지급. 그리고 금액은 245만 원. 이렇게 해야죠.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이런 관계입니다. 다음 4번을 보시면은요. 증빙이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품위서가 증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증빙이 아직 없기 때문에 품위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증빙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 품위서. 근데 회사에 이런 비용 지출 관련 품위서 같은 거는 5년 정도 보관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품위서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결제용으로 작성하는 기한 문서를 우리가 품위서라고 해요. 자, 영업부
오상식 부장이 요런 일시 이런 출장 내역을 갈 건데 여비 계산액을 50만 원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품위서가 되겠습니다. 여비 계산액이라는 의미는요. 여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네, 회사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뭐 대전, 대구, 광주 지역으로 출장 갈 때 하루 숙박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식대는 한 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회사 내에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을 여비 계산액이라고 그럽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에요. 50만 원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차변을 우리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요. 여비 계산액 미리 지급할 때 여러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급금.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이 직원들이 출장 갈 때마다 직원들 개인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오상식 거래처를 관리해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채권. 네. 만약에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안 갔다 그러면 가지급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입니다만은 임시 동안이라도 일단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관리해야 돼요. 가지급금. 임시 개정이면서 채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자, 가지급금도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도 거래의 결합관계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되는 거래요. 예. 전표 입력할까요? 자, 품위서 날짜가 23일이니까요. 품위서 날짜로 입력합니다. 23일로 고치고요. 출금 전표 1번. 현금 지급했으니까요.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가지 134번 가지급금. 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오상. 우리가 개인 거래처로 오상식 하나 넣었었죠? 3001번. 오상식 나타나죠? 3001번. 적요는 업무 가지급금 지급 2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차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품위서가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증빙은 급여 지급 대장입니다. 만약에 급여 지급 대장이 손으로 작성되는 이런 자료다. 그러면 그건 잘 5년간 잘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되게 전산화되어 있다. 우리 급여 관리가. 그러면은 그 전산 자료, 백데이터라고 그러죠. 예, 그런 자료 5년간은 보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엑셀로 급여를 관리한다. 그 엑셀 파일 증빙이니까 5년간은 보존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지급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이니까 통장 거래 내역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급여 지급 대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라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이만큼이에요. 616만 1,000원.
급여 대장에 보면은 차인 지급액이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돈이 지급된 것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요, 급여 대장을 보게 되면은 회계 처리해야 될 사항이 돈 지급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제 금액. 자, 뭘 공제했나 보세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자, 4대 보험료라고 하는 그런 보험료에다가 세금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공제해가지고 회사가 통장에 회사 자산으로 잡는 게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도 관련된 공단에 납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건 부채예요. 자, 여러분 공제액이 개념과목 뭘로 처리하는지 부채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예, 기억하시네요. 예,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예수금입니다. 이건 회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거예요. 예, 예수금. 그래서 공제 금액을 회사 자산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채를 지는 거예요.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빼놓은 거예요. 바로 다음 달 10일 날 각처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금 회계 처리해야 돼요. 또 하나. 자, 우리 회사 지금 직원이 2명인가 봐요. 이번 2월 달에 지급할 때 2명의 급여에는 기본급, 수당, 각종 보조금, 식대 보조금까지 다 합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당신의 기본급은 얼마고 직책수당은 얼마 주겠다. 또 매월 차량 보조금과 식대 보조금은 얼마씩 주겠다 하고 이미 다 이게 약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원들의 근로가 끝나면은요,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법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를? 700만 원을. 700만 원을 발생해야 될 의무, 이거를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개정 과목 여기선 3개가 나와요. 지급액 총계는 급여로 비용 처리한다. 공제 항목의 총계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한다. 차인 지급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일 것이요. 요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테니까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이건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급여, 예수금, 보통 예금 이렇게 3개가 나오겠네요. 예. 급여 대장을 증빙으로 해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딱 이런 스타일로 내는 거예요, 항상. 예. 거래 날짜는 급여 지급한 요 날짜로 2월 25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개 개념 과목 중에 차변에 와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3개 중에서 차변에 와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러네요. 급여. 700만 원. 자, 예수금은 어디로 갈까요? 네, 대변에 갑니다. 예수금이 838250. 네, 보통 예금은 어디로 갈까요? 네, 대변에 갑니다.
근데 보통 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한 가로 속에 넣어주시고 6,161,750 이렇게 되죠? 처음으로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오는 그런 분계를 해봤네요. 네, 2개 나오나 3개 나오나 분계하는 원리는 거래의 판료소. 네, 거래의 판료소에 맞게끔 차변과 대변을 정해서 분계하시면 아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선미님 어디 계시나요? 김선미님? 아,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 이게 비용 발생이죠? 네. 어떤 게 자산감소죠? 보통 예금. 아, 예수금이 자산감소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까 예수금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자산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예, 이건 회사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이거. 그러면 이건 부채 증가 그렇죠. 부채가 대변에 갔으면 부채 증가예요. 그리고 자산 감소는 보통 예금이 자산 감소입니다. 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거래는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항상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여기에 딱 대입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자산이 여기서 나오는 게 자산이 요게 지금 자산이잖아요. 예.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6,161,750 이퀄 부채가 838 250 더하기 자본. 자본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비용.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기말 자본의 감소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 감소예요. 비용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700만 원 감소.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 숫자를 더해 보면은 838250 더하기 마이너스 700만 원 하면은 마이너스 6,161,750이 나와요. 예. 똑같죠?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회계가 아주 수학이죠, 수학. 따지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어떠한 거래든지 간에 성립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차 평균.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가 지켜져요. 대차 평균의 원리. 자산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가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나 나중에 가보면 항상 똑같아.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전표를 막 입력했는데도 언제나 가보면 똑같아요. 이거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 때문에.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합시다. 날짜는 여기 2월 25일이네요. 자, 날짜를 25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급여 여기도 800번대를 잘 고르셔야 돼요. 801번. 거래처는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요에다가는 2월분 급여라고 타이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분 급여. 하변 금액은 7 플러스 플러스 엔터. 대변 예수금 254. 거래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금 같은 경우도. 부채인데 왜 안 넣죠? 이게 예수금 같은 경우는 시청, 세무서, 건강관리공단 뭐 여기저기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넣어요.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예. 적요에다가는 밑에 만들어진 것 중에 보면은 4번 적요 같은 거 아니면 5번 적요 같은 거 쓰면 돼요. 4번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838-250. 또 세 번째 줄 또 대변 보통예금.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 98002. 적요에다가는 2월분 급여라고 타이핑을 해야 되겠네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복사는 안 되니까. 2월분 급여. 금액은 6161750.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가 틀렸을 때는 밑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요. 빨간 글씨로 여기 차액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죠? 네, 차액이 저처럼 없어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700만 원으로 딱 합계가 서로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증빙은 출장 여비 정산서가 있다. 예. 이것도 회사의 품위서예요. 오상식 부장이 이렇게 이 지역을 출장지를 다녀왔어요. 이틀 전에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 품위서로 50만 원을 청구했고 지금은 이제 출장을 마치고 와서 정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산 내용을 물론 여기 영수증이 있는 건 붙였을 거예요. 되게 이제 회사의 이런 그 품위서나 정산서 양식은 A4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요, 양식을. 근데 우리는 A4 사이즈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역이 30만 원짜리 숙박비 영수증하고 교통비 25만 원. 물론 교통비는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영수증 없는 것은 내역만 쓰면 되죠. 그래서 55만 원을 지출했다라는 내역을 품위서로 작성했어요. 여비 정산서로. 이것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은 이 증빙서에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네. 자, 개정 과목이 뭐 나올까 한번 볼까요? 자, 이 여비를 정산했다는 것은요, 이틀 전에 그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개정 과목이 이렇게 나와요. 가지급금 하나 나와야 되고,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숙박비하고 지금 교통비하고를 합쳐서 지출 내역이 이게 전부 내용을 보면요. 이게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내용이에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여비 교통비라는 개정 과목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비 교통비가 합치면 25만 원, 55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55만 원. 그쵸? 55만 원. 근데 이틀 전에 가지급금 회사에서 잡을 때는 50만 원 가지고 왔잖아요. 50만 원. 그럼 이제 5만 원 차이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해 줬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현금이 또 추가로 지급한 5만 원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개정 과목을 3개로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3개로. 여비교통비 55만 원이구나. 그 다음에 이틀 전에 가져간 가지급금 50만 원. 이거 오늘 정리해 줘야지. 그 다음에 추가 지급한 현금 5만 원이 회계 처리가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개정 과목 3개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차변에 와야 될 건 뭐가 오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비교통비가 차변에 옵니다. 여기교통비 55만 원 차변에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은 어디로 갈까요? 예, 가지급금 괄호 열고 오상식 대변에 갑니다. 50만 원. 현금은 어디로 갈까요? 예, 대변에 갑니다. 현금 5만 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현님. 예.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다 자산 감소네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예, 비용 발생 55만 원에 자산 감소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할까요? 날짜가 27일이니까요. 예, 27일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건대로 하십시오. 거래처 넣을 수가 없어요. 적요는 1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 이렇게 가지급금 55만 원 50 플러스 이제 대별은 4번이죠. 부분에다가 4 가지급금 가지 엔터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합니다. 예, 오상식 음 이것도 위에 거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면 적당해요. 출장여비 가지급정산 50만 원 대변에 적습니다. 또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거래처 엔터로 오상식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현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건 없어요. 예, 오상식이라고 그냥 나타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 적요도 그냥 위에 거 똑같은 적요 괜찮아요. 출장여비 가지급정산 5만 원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점표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은 오상식 건 하나밖에 없다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다른 건이 없어요. 다른 직원의 가지급금은 없고 오직 오상식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은 2월 27일 현재 오상식의 가지급금을 정산을 한 이후에 우리 회사 가지급금의 잔액 얼마일까요? 0원. 예. 0원이죠? 예, 0원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차변에 가지급금 잔액이 50만 원 있다가 오늘 정산해 가지고 대변에 50만 원 그러면 차변의 잔액이 제로가 됐죠. 예. 임시 계정은 나중에 정산하면 항상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 기말에도 없어야 돼요. 예. 결산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임시 계정은 항상 정리가 되면은 제로가 돼 버린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일곱 번째 증빙은 뭐냐? 이런 것도 당연히 이거 증빙이 되죠. 세금 납부한 영수증. 예, 세금 납부한 영수증.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 무슨 자동차세를 냈다든가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비용 처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로소득세 납부했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왜 회사가 납부하느냐? 우리는 이 근로소득세,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 여러분들 뭘 배웠냐면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래징수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 제도예요. 거래 관계에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징수합니다. 세금을. 그것은 거래징수라고 표현 안 하고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급여대장에서 공제금액 그게 다 원천징수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거를 우리가 납부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원천징수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이 근로소득세도 간접세인 거예요. 예. 부담한 자는 근로자가 부담했는데 근로자가 한 번도 소득세를 자기가 직접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급 받을 때 회사가 이미 공제했어요. 그 회사가 납부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간접세라서 그런 거구나. 자,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는 그 원천징수를 회계 처리를 뭘로 했을까? 아까 2월달 급여 지급하면서 여러분 뭘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 납부했다 이겁니다. 납부 기한일은 10일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니까 3월 10일 날 납부한 거예요. 자, 밑에 분계를 써보면은 차변에 올 게 뭘까요? 예, 예수금입니다. 차변에 오는 게 예수금이에요. 금액은 225420. 대변에 가는 건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이겠죠? 현금이 2254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3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 3월 10일 고치시고 1번 출금 오신 다음에 예수금이라고 이건 해야 된다. 부채 감속 예수금. 거래처 원래 예수금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딱 소득세니까 여기에 보면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음, 용산세무서. 예, 용산세무서.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상관없고 적요는 잘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한 겁니다. 1번. 금액은 25420.
네,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고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예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죠. 예. 그리고 대변에서는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2월 급여 지급하면서 우리가 부채가 증가했던 것 중에 지금 소득세 납부한 부채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뭐를 납부해야 될까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죠. 그다음에 또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죠. 3건 더 납부해야 될 게 남아 있는데 그건 내일 납부하겠습니다. 네. 네, 접어두시고요. 162페이지. 네, 이런 것이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수고했습니다.